안녕하세요. 대한경제의 최중현 기자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네. 주로 어떤 쪽을 많이 맡으셔서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조합이나 그다음에 지역주택 조합 업무, 다양한 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 정비 사업에서 네. 핫하셔가지고 모시기 힘든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예, 영광입니다. 네, 네. 저희 요즘에 그 재건축 재개발 사실 뭐 상황이 뭐 네. 공사비 인상이다, 뭐 공사비 워낙 높다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좀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요새 그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 때문에 조합하고 시공사 사이의 갈등도 좀 많은 편이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금리도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자금 조달 문제나 시공비 문제나 이런 이슈들로 여러모로 조합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 조합에서도 많은 그 법률 자문이나 이런 네. 것들 맡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뭐 가장 그 정비 사업에서 잦은 다툼?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을까요? 네, 뭐 지금 현재로는 가장 이슈가 된 부분들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공사비 인상이 돼야 된다라는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분쟁도 워낙 빈번한 편이고요. 다음으로 뭐 그나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합의 이제 총회와 관련해서 서면 결의서를 어떻게 적법하게 관리하고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큰 조합 몇 군데에서는 조합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든지 혹은 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다든지 그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 결의에서도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던가요? 일단은 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조합에서는 서면 결의서의 제출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서면 결의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중복 권리 행사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서면 결의서를 행사했다는 다툼이 있기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다른 조합에서는 서면 결의서의 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부실이 있어서 그 서면 결의서가 적법하게 보관되거나 총회 당시까지 관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 삼아져서 총회 결의의 효력 자체가 문제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조합원이 아닌 그러니까 주민이 아닌데도 직접 뭐 투표를 한다던가 네. 서명 결의를 해서 네. 냈다라는 거죠. 네, 그 해당 조합에서는 이슈가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조합의 설립 이전에 창립총회와 관련한 부분이었어서 토지 등 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되었던 자였는지 그다음에 혹은 그 중간에 이런저런 권리 변동 사항을 반영한 적법한 조합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결의서가 배포됐고 그 서면결의서가 행사되는 바람에 그 행사된 서면결의서까지 전체 정족수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서명 결의서가 무효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조합 창립 총회가 네. 아예 무산이 될 수가 있는 경우인 네.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그 해당 사안에서는 뭐가 이슈였냐면 그 총회의 서면 결의서의 효력이 문제가 됐고 그로 인해 총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당 총회 결의의 효력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조합장의 선출이 이제 효력이 없어진 게 돼서 그러면 이제 직무 집행도 정지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럼 모든 절차가 네. 서명 결의의 그 네. 부실함 때문에 네. 무효가 됐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리셋 다시 시작해야 아.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시간과 비용과 그렇죠. 노동이 다 네. 무산이 되는 무효화되는 경우네요. 네. 네. 그 최근에도 리모델링 쪽에서도 많은 네.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네. 예, 하는데요. 리모델링 시장은 요즘에 좀 어떤가요? 리모델링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종전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이제 용적률과 관련해서 재건축을 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네네. 한 번에 이제 어려움이 한 번 겪은 바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법제처의 법령 해석 변경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진행해오던 리모델링 조합들의 가장 큰 이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두 가지가 아마 지금 가장 고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리모델링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네. 재건축이 안 돼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서 그 리모델링 단지가 실제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아직은 미지수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정확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맞고 시행령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이제 하위 규정 법령들이 이제 정비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네. 용적률에 대한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따라서 종전에 리모델링을 뭐 상당수 진척됐던 곳들보다는 추진 단계에서 진행 여부를 고민하던 곳들에서 먼저 선도지구가 된다면 우리가 유리하게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그 부분이 이제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해서 많이 이제 진전이 네. 된 데서는 사실 네. 그대로 가고 그렇죠. 있고 결국에는 추진이 초기 네. 단계에 있던 단지들만 조금 흔들림이 네. 있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필로티 구조에 대한 네. 네. 법제처 해석이 네. 요즘에 좀 어떻게 네. 변경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앞에 있었던 얘기부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토부는 원래 이 이슈와 관련해서 여기 필로티와 관련한 이슈가 몇 가지 질문이 있었던 바가 있는데 첫 번째, 필로티를 1층으로 하고 그대로 1층만 상층에 올리는 형태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1층만 필로티로 하고 한 층만 증축하는 형태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2차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만 하는가가 두 번째 이슈였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모두 국토부는 첫 번째, 그 1층만 필로티로 하는 형태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네. 하는 답을 종전에 계속 내려왔던 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1층만 필로티로 하고 한 층만 증축하는 경우도 수직 증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안전성 검토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일관되게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법제처가 이제 법령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내렸냐면 그 해당 사항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는데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안전성 검토의 대상에는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판적인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이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근거로 들었냐면 주택법의 조문 중에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지칭하고 있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뭐 40몇 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증축형 리모델링의 개념이 두 가지가 다르다. 그래서 첫 번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두 번째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거쳐야만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네. 네, 그 여기서 국토부는 종전에는 계속 된다는 입장이었고 네. 수직 증축이 된다는 네. 거죠. 네. 법제처는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이 없었는데 최초로 법령 해석을 하는 바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국토부 같은 경우는 종전에 했던 법령 해석을 변경한다라고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 부차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국토부는 법령 해석을 변경하는 대신에 종전에 조합이 설립된 곳들에서는 해당 지자체들의 재량에 따라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만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을 적당하게 해결해라라는 취지이면서 실은 그 취지는 뭐에 가까웠냐면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들에서는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였는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서울시는 종전에 조합이 설립된 곳인지 혹은 이미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2차 안전성 검토의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리모델링 주택조합들이 굉장히 큰 혼선과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네. 필로티 구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필로티라고 하는 게